의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완전 이거 뭐 쭉 빠져나왔습니다. 몸만. 불이 완전 토네이도식으로 날리갖고 폭탄 떨어지는데 정체하고 불바다가 돼.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영화를 찍는데도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냥 화산 폭발 같았습니다. 대형 산불이 30km를 이동해 결국 안동까지 덮쳤습니다. 그야말로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산세가 너무 빠른 거거든요. 그날은 불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췄어요. 도저히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빨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례가 없죠. 꿈인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돌아가신 아저씨 사진도 한 장도 없이 모든 걸 다 태웠고 우리 아들이 오면 늘상 그래. 엄마 우리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멍하다고 그러나? 막막하기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다 타니까는 진짜 완전 절망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벌써라고 그랬죠. 벌써 1년이야? 엊그제 같은데. 거대한 불길이 경북을 뒤덮었던 2025년 3월 22일. 그날의 화만은 이 땅에 붉은 낙인을 남겼고 사람들의 권리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피해 주민들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내 집이 아닌 임시주택에서 맞는 두 번째 명절. 오랜만에 전종원 씨 집이 북적입니다. 단독샷. 추석은 조용히 보냈지만 설만큼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안 나고 좀 설렁합니다. 보시다시피 집이 10평인데 그 뭐 거실 해봐야 5평 남짓 되는데 거기서 뭐 가족들을 부를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자식이 가까이 사니까 와서 이렇게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임시주택에서 차례를 지내는 지금 옛집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학교를 다니고 놀던 공간입니다.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실 때부터 그 집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뭐 산불로 인해서 전부 소멸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저거 봐라 불 봐라. 건조한 날씨에 거센 바람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이게 의성에서 시작된 불길은 단시간에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무려 51km 거리였습니다. 우리가 50헥타 넘어가면 확산 2단계를 이제 발령을 합니다. 그런데 2시간 채 넘어서 75헥타가 됐으니까 이제 2단계를 발령했는데 거기서 30분 지나서 그거에 한 3배 가까운 177헥타가 넘겼어요. 이거는 확산세가 너무 빠른 거거든요. 시간당 8.2km,
불은 빠르게 번져갔고 불티는 산림을 넘어 마을과 민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도 없고 그냥 머리가 하얘졌어요. 멍하고 어떤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을 잃었다는 게 부모님 때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과 살며 자식들을 키워낸 곳. 전종원 씨에게 집은 가족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모두 타버린 겁니다. 당장 몸누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 보지만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새는 물 때문에 보일러도 못 켜고 지낸 지 오래입니다. 불편함이 많지만은 나라에서 이제 집을 이래 임시 거주로 해라고 살면서 일단은 모듈이다 보니까 판넬 집이니까 우풍이 심합니다. 겨울에 우풍이 심하고 전기 판넬이 고장이 나서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얘기하니까 전기 장판을 하나 갖다 줘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있습니다. 지난 산불로 주택 3,819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 5,500명 정도 이제 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갖고 소실된 주택 보상을 포함한 주거비에 3,300억, 농림수산업 등 사유시설에 4,845억 원을 지원했고 1조 3,466억 원의 예산으로 임시주택 2,719동을 공급하는 등 공공시설 복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지난 경북 산불의 경우 피해가 컸던 만큼 특별 주거지원비까지 추가로 지급됐지만 일상을 되찾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 주택 피해도 있었고 시설물 피해도 있고 임산물 피해 이제 다각적인 이제 그 다방면의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이제 현실의 어떤 보상을 이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주택을 예로 들면 주택이 전파됐을 때 최대 3,60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번 지난 산불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6천만 원을 하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5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불은 집과 시설만 태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농민들의 생계 기반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과수 농가에는 더 큰 타격이었습니다. 10년 같으면 사과가 이제 한참 달릴 때입니다. 정말 청년, 20대 청년 정도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려고 그러면 또 앞으로 10년이라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 불에 탄 건 단순히 나무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의 농사가 함께 타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잠깐 사이에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삶의 그 어떤 희망이란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도 가끔은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일하다가도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때. 농사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농기계도 많이 탔죠.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정말 농기계를 제가 태운 게 한 6천만 원어치 태웠는데 70%를 지원하고 30%를 본인 부담을 한다 해도 1,800만 원. 그렇죠?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이죠. 피해액은 주전서 한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농장 여기 2개 2,200평 되고요. 또 저쪽 그 밑에 가면 또 저희 사과밭이 조금 있는데 거기도 한 500평 정도 다 태웠고. 삶을 지탱하던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간 화마. 그 불길은 사람들 몸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 4일째 되던 저녁, 불은 안동 월봉사까지 번졌고 절을 지키던 지훈 스님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신화상 입은 되게 진짜 입었지만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얼어갖고 이쪽에는 3도 이상 뭐 4도까지 아니라도 3도 이상 이래 돼갖고 했는데 얼굴하고 이하고는 이 얼굴도 보하이 덮어쓰고 내가 2달 동안 모르고 나가 입원실 올라와갖고도 석 달로 보하이 덮어쓰고 있었거든. 야 짐을 줄줄 흘렸지 뭐 그냥 그 저 비기비고 누웠으면 다 젖고 바짝 조이죠. 이게 바짝 조이면은 땡기고 터지는 거 없고 눈티 나오는 거 없고 까면서도 눈티 나오는 거 없고 여기 눌레가 아프고 머리도 누가 망치가 때리는 것이 우리하게 아프고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뭐 한 가지 두 가지 아니지 밀려오는 게. 몸도 크게 다치고 오랫동안 지켜온 절도 훼손됐지만 스님은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우면 누구도 원망해요. 원망할 데가 없잖아. 내가 원망한 거는 부처님도 원망했어. 부처님 이래도 되니까 이래도 되나. 큰 재앙을 입어가지고 저리 됐기를 이런 재앙 당한다라는 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그렇게 약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먼저 해주고 인도와도 된다. 안 빠지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스님의 몸에 남은 화상처럼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이 방파제에도 긴박했던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불. 빠져나갈 길은 이미 막혀버렸고 주민들은 고립됐습니다. 소방차도 진입이 힘든 상황. 해경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진짜 위험했죠. 저녁에 한 7시 몇 분인가 됐을 때 집에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기 돌린다고 집에를 왔는데 좀 있으니까 여 위에서 불이 확 넘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무슨 일이 났는가 보다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방파제 열로 다 피신을 갔거든요. 요 끝에 이제 여기 동네 차들이 전부 다 일로 다 나갔어요. 구조대원들이 또 이제 작은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저쪽 방파제에서 타고 배로다가 모시고 나가서 축산항으로 피신을 했어요, 다들. 구조대는 주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계십니까? 여기 없다. 해상으로 접근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아주 짙은 연기와 온 마을이 불을 타고 있었고 피할 곳이 이제 방파제밖에 없다 보니까 해안가 끝자락에 이제 다 같이 옹기종기 서서 구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분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구조대원들을 보고 아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안도의 눈물을 또 보이셨던 게 아주 기억에 아직까지 남습니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스티로폼 공장 역시 잿더미가 됐습니다. 스티로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철골 구조물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비전조 하면서 이런 일은 참 진짜 처음 겪던 일이라서 지금 산불이 한 10개월 넘었지만은 뭐 보험 기피 산업이다 보니 보험도 안 되고 한 5억 정도 든다 하는데 지금 뭐 1,000만 원 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3억 대출을 지금 받아갖고 그거 갖고 은행 이자와 지금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체계적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법에 특별 제 법에 없다 하니 좀 막막합니다. 대형 산불 이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불이 탄 경우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공장 피해에 대한 항목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피해 조사에서 다 빠져버렸으니까 많이 좀 누락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을 또 뭐 이렇게 또 피해자를 원하시니까 이번에 다 추가로 다 해갖고 이제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재 피해도 컸습니다. 한 680년 정도에 저희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건 한 1300년이 조금 넘었죠. 굉장히 좀 예수님들이 잘 가까워 놓은 것을 지키지 못한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죠. 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찰도 불 앞에 무너졌습니다. 사찰을 끝까지 지키려던 소방관들조차 거센 불길에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물로 지정된 연수전과 가운루가 전소됐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경북 산불. 그 참혹한 풍경은 한 재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2009년 2월 70여 개 마을을 집어삼키고 173명의 목숨을 앗아간 호주의 블랙 세터데이, 일명 검은 토요일 말입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이 45도를 넘어설 만큼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던 당시 호주 빅토리아주. 끊어진 전선에서 시작된 불꽃이 대형 산불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Around the Black Saturday bushfires in one day, so this is one day, ran over 400,000 hectares. So that's an extreme amount of fire to be covered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are around just under 3,000 houses lost, thousands and thousands of other structure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telecommunications towers, a whole range of really important roads were closed, all of those types of things. On top of that, it was Australia's worst ever natural disaster. We had 173 people killed during the Black Saturday, and of course that really started to come to light the days following Black Saturday, because it was such a firestorm of proportions we have never seen before.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피해 면적은 경북 산불의 5배에 달했습니다. Black Saturday was a quantum leap above anything else that had been around. It was horrific. The winds were about 100 kilometres an hour, which is quite exceptional. Humidity was very low, between 5 and 10%, so the whole scene was, really primed for massive fire. It was the worst day that I've ever encountered. I'm 70-year-old. By far was the worst day I've ever seen in my lifetime. There's no doubt it was catastrophic type condition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It was a combination of the low humidities, strong winds, high temperatures, and the bank of hot air. So you add them all together. 재앙의 조건이 모두 갖춰진 날. 블랙 세터데이를 직접 겪은 자네 씨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And then when we woke up in the morning, the wind was so strong and it was so hot. And everyone who, we saw a couple of friends in the morning and everyone knew it was going to be a bad day. It was just smoky and lots of fire, sirens and such. You see a car upside down on its roof burning, but metal shouldn't burn. It was just, I had nightmares about it for a long time afterwards, but enough of that. 2월 초에 시작된 산불은 3월 초가 돼서야 꺼졌습니다.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그 시간을 뒤덮었고 잔상은 오래 남았습니다. And for about 2 weeks afterwards, you had these looks of shock that just didn't go away. Even people who didn't have their properties affected were very, very affected by what happened. I was working as a teacher in a high school in Healesville at the time,
And I left work on Friday and I didn't go back to work until I think Tuesday or Wednesday the next week. 블랙 세터데이는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고 재난 대응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learnt from the Black Saturday fires was that we needed to work better together as emergency organisations to help protect our community. And so our government here in Victoria created Emergency Management Victoria and an Emergency Management Commissioner. And that person and that organisation's role is to make sure that everybody works together, and so it doesn't matter what emergency we are dealing with, that all of the agencies come together, they provide the right support and services to the community. 여러 조직을 통합해 대응 기구를 만들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산불 대응 원칙도 달라졌습니다. Before Black Saturday, it was really a choice whether you stay and defend your property or you evacuate. We recommend that people leave early. Leaving early is always the safest option, and that's really came out of Black Saturday, that we felt that was the strongest and most deliberate information we could provide community members to enable them to make good decisions, because ultimately we do not want people to die during bushfires. 블랙 세터데이 이후 호주는 산불 위험 등급을 강화하고 재앙 등급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So in Australia, we've always relied on science to enable us to help predict fire behaviour. But more recently, as a result of the Black Saturday fires and our Black Summer fires, and right now we have a constant improvement. So we went from a 6 rating system to a 4 rating system, where we have moderate, high, extreme, and catastrophic. And if it's catastrophic conditions, then it's not survivable. If you get caught, even extreme, you're likely, if you're caught in a fire environment, best not to be there, and it's deadly, and the radiant heat will kill you long before the fire gets there. 호주 사람들은 늘 산불에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위험한 날에는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So it's the 4th of February today, and it's a total fire ban day. So we've gone into our normal fire preparation stuff. Some things that normally sit around the house have been moved away from the house, so they're less likely to set fire to the house. For us, I've got my fire bag, which has important documents and things like that. That's already in the car. I've got a few last-minute things sitting by the door waiting to go. And after you go, I may even pack a few more things, depending on what the weather's like. We've already had a couple of fires on the board today, so it tells you that you need to be prepared. And this is what life's like. Because of where we live, we just have to be prepared that any time there's a fire ban, total fire ban, we have to be ready to run. 산불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경보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There we are, back to our watch zone, which is what we can. And it provides information across social media, our website, hotline, and we also have a telephone text message service called Emergency Alert, and that provides information out to all communities so they can get information for all types of emergencies. The smartphone app is by far the most popular way that people get their information. We still use the website, we use social media, and lots of older people still using radio, but we have now over 6.3 million users of the app. 단계별 산불 경보는 물론 대피로까지 안내합니다. In Australia, so we give them information when a fire starts
just about the fire, how many trucks have gone to that fire, how we're responding to that fire. Then if we do need to send warnings to people that they need to actually do something to respond to that fire, we have 3 levels of warning. The first level is advice, that they need to stay informed about what's happening for that fire because something might change. The second level is a watch and act, so they need to watch what's happening, take action to protect themselves. The top level is an emergency warning, so that's when lives and families might be at risk and they really need to change and move to protect themselves. But we do issue information for evacuations, and we do use roads and ways that we tell people about where to go and which areas are safe. 호주는 경보와 대피 체계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산불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낙엽과 가지를 미리 태우는 예방 소각입니다. So many people ask the question, does prescribed or planned burning help? I'm pleased to say that it really does. What we do post-fires is that we reconstruct those fires later, after the event, and we start then to see the benefits that planned burning has had on how the fire has spread and progressed. Last year, in the Grampians fire here in Victoria, we had a fire run into one of our planned burns. If that planned burn wasn't there, the township of Halls Gap would have been impacted by the bushfire. So we reconstruct those fires and we can evaluate and assess the benefit that planned burning has to protecting commun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lives of people. 이와 함께 산불로부터 집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주변 지형과 식생을 살펴 위험을 판단하는 겁니다. BAL stands for Bushfire Attack Level, and this is a rating procedure for householders to understand how likely it is their house will be destroyed in a bushfire. And that depends largely on 2 things: the slope or the terrain. If your house is on a slope and a bushfire is going to come up the slope, that's much more dangerous than if your house is on level ground. So the second thing is how close vegetation is to your house. One of the research findings from one of our organisations, the so-called 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how houses catch fire and burn. And what they established from historical records is that if your house is within about 80 metres, within 80 metres of a forest or substantial vegetation, then it is much more likely to be destroyed than if it's further away. So the 80-metre line is sort of regarded as a bit of a test case. If the house is closer to vegetation than 80 metres, then its risk level is much higher. So those 2 things of slope and vegetation feed into a formula which enables a resident to calculate the bushfire attack level of their house. 산불 대응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호주. 소방기관이 학교를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화재 안전을 가르칩니다. We teach them the basic things about the fire safety in a house fire, but also in a bushfire context, what to do. So they get the base. Once they are older, they actually do the interactive programs. So they do undertake the research and they prepare different things. So from emergency plans for their schools to individual household plans, they learn about the fire danger ratings, what it means, what can you do in those circumstances as well. So it's really, those interactive programs are really great
because that they learn through doing, they learn a lot more. And then discussions with the families, and normally what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y organize for that school or the community, the schools when they present their work, so the communities come around and talk to them about it. So it's a very, very a good program. We also, for the small children, we bring our fire trucks. So they get a little bit of play with it, they learn not to be afraid of it. So when, in the case of emergency, when we come, they know that they can come and be supported by us. 이처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대형 산불을 막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I believe that it's not going to get better. It may get worse because of climate change, very hot days. So we've got to assume that we're going to have big bad fires, high intensity, large areas, and very destructive fires. And it's going to really reshape the forest. It's going to reshape how we do things in the rural communities. There's no other way of looking at it. It's a very difficult approach, but it is what I believe is what's going to happen. 호주는 기후와 환경 특성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예방과 대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는 기후는 숲을 더 마르게 하고 바람을 더 거칠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제 우리의 터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변화에 맞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산불 이후 우리나라도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이른바 산불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접수 기간만 1년, 실질적인 보상은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주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민 생계에 우선 없는 개발 예산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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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은 살짝 비었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발목이 날아가도 좀 뭐 심한 표현이지만 이런 식으로 상처는 다 다른데 다 똑같이 데일밴드 한 개 주고 말겠다는 그런 느낌의 정책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고, 상처 나는 사람 데일밴드가 되지만 손가락 한 개 없은 분들은 또 수술이 필요한 거고 손목도 마찬가지. 이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크기가 다르잖아요.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는 현행 초기 대응, 확산 3단계에서 초기 대응, 확산 2단계로 단순화하여 산불 발생 초기에 진화 자원을 선도적, 압도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을 시 도에서 현장 지휘 협력관을 산불 발생 시군에 파견, 현장 지휘 본부에서 시군과 협력하여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 초기 진화의 핵심인 소방 헬기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가 가던 게 5대를 인접 시군에 있는 헬기를 몽땅 5대를 다 투입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그 경주 산내에서 발생한 그런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상황실에서 봤을 때 연기가 조금 누워서 갔는데 인접 시군의 그 헬기를 5대를 투입해가지고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최초의 소방 산불 전문 진화 기관인 119 산불 특수대응단. 경북 봉화를 거점으로 산불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불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사실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산불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에 이제 산불 관련 교육도 다 시키고 있고 타시도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우리가 산불에 대응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닷가는 산불로부터 안전할 거라 여겨졌지만 지난 산불은 그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해경이 아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졌을 상황. 해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구조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사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많은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이제 같이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또 복합적인 그런 구조 훈련을 진행해서 많은 상황에 이렇게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 첨단 기술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산불 감시 드론입니다. 산불 감시 드론 스테이션은 그 산불 드론이 면사무소 옥상 위에 드론을 장착하는 세트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떠가지고 자기들 반경 구역 안에 감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영덕 15개소하고 울진 2개소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기나 불씨를 감지하면 관제실로 즉시 통보하는 산불 감시 드론. 실제로 불법 소각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산불이 나서 우리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라든가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산불을 막는 데에는 산불 감시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퇴근했을 때 그때 비행을 하면서 산불 감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1월에 발생한 의성 산불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이 시작됐던 의성에서 1년도 채 안 돼 또 산불이 났습니다. 한때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확산돼 산불 대응 2단계가 내려졌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까지 했습니다. 대형 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졸였습니다. 참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뭐 우리는 진짜 참 내 심령으로는 막 그때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진짜 하는 일을 놓고 마다하지 않고 쫓아가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 내 집 같이 내 뭐 소유물 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그때도 참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헌신과 관계자들의 노력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다행히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듭지을 일은 아닙니다. 산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산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주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림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산불 같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뭐냐. 그럼 국가 조직이 전체 산림을 다 관리하면서 산불 다 끄내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산림을 관리하고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그 선택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산불 대응의 주체와 체계를 명확히 하는 일. 이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처럼의 이런 규모별로 이제 지휘권이 바뀌어가는 이게 아니라 산불 관리 체계의 단계별로 그 주관 기관을 좀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 예방 단계에서 예방은 산림청이 그 산림 정책을 통해서 하고 산불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이 맡고 그리고 대피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산불의 이제 복구 단계에서 이제 산림의 복구는 산림청이 하고 이재민 구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가 이제 담당하는 등 그 각 그 분야별로 그 주무부처하고 지자체가 이제 담당해서 이제 전문성과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를 단계별로 나누고 주관 기관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 예방과 진화, 대피와 복구까지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쟁점은 또 있습니다. 산불 현장의 지휘 체계입니다. 단일화되지 않는 지휘체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이 문제는 이미 아마 30년, 20년, 10년 전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럼 그때 매번마다 이 문제가 반복된 이유가 뭘까요? 기존 체제로 도저히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단일화 체계를 거론하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산림청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산림청에 단일화하면 그 지휘체계를 통솔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무직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정무직 행정직 공무원이 군인들, 경찰들 통솔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된다면 경찰이나 소방이나 군이나 특수업무에 적합한 진짜 작전 지휘 통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단일화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산불 재난에 관계된 단일화 체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남긴 상처는 단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숲에 따라가 좀 다른데 지금 뭐 보통 한 30년 내지 한 50년 정도 회복을 하려면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맹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렵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맹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기 때문에 숲은 풀어지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최소 3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숲 복원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에 강한 숲은 화렵수림이고 그다음에 중간이 침엽수, 화렵수, 혼혈임이고 약한 숲이 침엽수림인데 산불에 강한 화렵수림으로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없애고 산불의 중간 정도인 침엽수, 화렵수, 혼혈임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인공적으로 숲을 다시 조성할 것인지 자연 회복에 맡길 것인지 복원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로 인공조림을 위해 잘린 나무에는 새로운 싹, 이른바 맹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아요. 다시 오래 다시 올라오고. 옆에서는 올라옵니까? 여기도 살아 있습니다. 요 잘렸는데 그 옆에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또 올라오네요. 더. 그럼 여기서도 또 다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계속 자연 복원을 억제하면서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긴급복구라는. 긴 시간에 걸쳐 숲을 다시 키워야 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복구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텀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봐도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10년, 그다음에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그래서 추후에는 이러한 숲들이 장기적으로 자생력, 혼자 커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의 시선들을 통해서 자생력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접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이 알아서 자기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시키고 우량하게 커나갈 수 있는 숲들을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초기에는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안의 구조의 개편이라든지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포트가 돼야 되고요. 미래 숲은 100년을 보고 키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픈 기억 위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농민들은 어김없이 밭으로 나섭니다. 요게 지난 10월 달에 이제 파종해가 덮으셔 겨울 내내 땅 속에서 자란. 이제 이 뜰어주면 이제 앞으로 이제 크지요. 긴 추위를 버티고 싹을 틔운 마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터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한테 맡기만야 좋겠지만은 사실 지금 뭐 저한테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용 뭐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실비를 선택했고. 물론 형편도 마음도 아직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 그때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좀 좀 평정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말씀 이렇게 하시기가. 저도 뭐 내가 좀 이 심정도 이런데 평상시에 하던 말도 많이 좀 생각하고 좀 고려해가지고 말씀 좀 하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산불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흐르고 농촌의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 살아온 농민들, 그들은 다시 땅을 일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금 있긴 있어도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이제 아무도 시골에서 그 이제 자부담하기에 좀 부담이 돼요. 그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농사는 이제 건강하면 정년이 없잖아요, 그죠? 그 하면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희망이라기보다가 뭐 해보는 거지 뭐 그냥. 김종태 씨는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탔으니까 새로 심는 거지. 타가 죽고 하니까 5년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수확이 되는데 그때까지 먹고 살 거 그런 지원들이 뭐 전혀 안 되니까 지금 나무 심는 거 뭐 빚내가 쉽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5년 후가 있지. 이거 안 하면은 5년 후도 없잖아요. 5년.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글쎄 뭐 특별한 뭐 대책이 있겠습니까? 보통 지나고 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잊혀선 안 될 참사. 그러나 주민들 상처까지 오래 남아선 안 됩니다. 지난 산불 이후 지자체에선 피해 주민들의 마음 돌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심리 상담이나 치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이 와가지고 전부 눈에 그런 거만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적응이 됐어요. 떨릴 때는 말도 뭐 자꾸 떨리고 괜찮을 땐 좀 괜찮고 근데 이 가슴은 맨날 벌렁벌렁. 실제로 경북 산불 피해 주민 8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의 기억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이후에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자기가 살던 곳이 다 사라져 버리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우울할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적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령이신 분들은 우울해가지고 집을 안 나가니까 근육이 다 빠지시고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시고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산불 트라우마 진료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중첩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런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사실 트라우마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동시에 진행이 돼야만 좀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딱 1년이 된 상황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내과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운동하는 것들 아니면 새로운 주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랑 지금 맞물려 가지고 조금 진료도 어떻게 보면 진료실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지역사회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아물지 않을 상처. 마을과 일상을 함께 돌보는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랑 각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 같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만 근데 문제는 이번 경북 산불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당연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게 고령의 이제 환자분들 혹은 이재민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정보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낮죠.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잘 접근을 해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요. 이제 연속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앞으로 좀 나아갈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심리 지원은 계속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또 마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해서 계속 의성군에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또 그다음에 산불 피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심신의 지원을 적극 또 노력할 계획입니다. 불이 지나간 산에도 다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분명 봄은 올 겁니다.
산불로 모든 걸 다 빼앗긴 의성군 단촌면 9개 1위 77세 김정자 어르신의 글입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안 다쳤으니 다행이라고,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늘 위로해 줍니다. 앞으로는 아끼지 말고 좋은 것부터 먼저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끔찍했던 화재가 자꾸 생각나서 빨리 쉽게 잊히지가 않습니다. 자식들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집을 다시 지어서 살다가 나도 영감처럼 잠결에 조용히 떠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한때 재앙이라 불렸던 그날 이후 어떤 나라는 제도를 바꾸고 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다시 세웠습니다. 재난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의 크기는 우리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망의 현실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를 위해 바꾸어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